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국회가 발칵 뒤집어졌으며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 국회에서 김현지 공개 저격, 영국의 BBC가 전한 박충권 의원의 충격 과거사. 동승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영국 BBC 소식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충권이 누구야? 북한 미사일 개발자 한국 국회의원이 되다. 박충권, 함경남도 함흥 출신, 북한 국방종합대학 화학재료공학과 졸업,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 참여, 지난 2009년 탈북, 서울대학교 공학 박사,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2번으로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당선, 1986년생 박충권 당선자의 희귀한 이력이다. 누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만큼 새로운 얼굴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한국에서는 자동차를 연구하던 그가 당선 확정으로 봐도 무방한 여당의 비례 2번을 받게 된 이유와 배경은 무엇일까? 탈북이 두 번째 인생을 위한 여정이었다면 국회 입성은 그의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 아닐까? 박충권 당선자와 연락이 닿은 것은 총선 투표가 끝난 직후인 4월 10일 오후 7시 40분경 한국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가 여당에 불리하게 나온 상황이라 박충권 그의 목소리는 어두웠다. 그래도 축하한다는 기자의 말에 박 당선자는 이렇게 답했다. 제가 15년 전에 탈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진짜 맨몸으로 대한민국에 와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저의 진심이 국민께 다가갈 수 있도록 또 세금이 아깝지 않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위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보여주신 엄중한 뜻을 잘 받들고 다시 신뢰받을 수 있는 여당이 되도록 헌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충권 당선자는 지난 2009년 4월 탈북했다. 북한 체제의 민낯을 느꼈기 때문이다. 1년 8개월간 탈북을 준비했는데 중국 연길과 단둥을 거쳐 인천 터미널에 도착하기까지 단 3일이면 충분했다. 한국에 온 그는 북한에서의 학력을 인정받았다. 탈북민들은 대부분 공감하겠지만 그 자체로 쉽지 않은 일이다. 서울대 석박사 과정을 거친 후 대기업인 현대제철에서 근무했다. 북한에 이어 한국에서도 안정된 삶을 보장받던 그는 어쩌다 정계에 발을 들이게 됐을까? 처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한국에 온 이후 학업 그리고 일에만 몰두했다. 그러다 작년 12월 집권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인재 영입 제안을 받은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그는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해왔거든요. 저의 한국에서의 삶 자체가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맨몸으로 한국에 와서 대학원을 거쳐서 대기업
연구원으로 좋은 일터에서 일을 했고 또 지금은 이제 정치계까지 입문하게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힘이라고 봅니다. 이게 저에게는 참 기적이자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열심히 오직 국민만 보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린다. 북한 정권과는 전혀 다른 자유민주주의 한국에서 직접 선거 유세에 참여한 소감이 궁금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가장 집중했던 부분이 종북 반미 세력의 국회 입성을 차단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정치를 결심하게 된 충격적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행하고 있는 종북 반미 세력들, 그 세력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국가 안보를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전국을 돌면서 유세를 했습니다. 국민분들도 많이 만나고 인사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철진한 색깔론이 아닌 실존하는 위협이라는 점을 국민들께 다 전달해 드리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박충건 당선자는 자신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국회의원이 됐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에도 꼭두각시에 불과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있지만 그들은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것은 물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자신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런 차원에서 그는 북한의 군사 위협을 차단하고 전쟁 위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현재 보유한 신무기들은 지난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이미 테스트가 완료됐다는 것. 극초음속 미사일 1호기 테스트는 물론 핵탄두의 최종판이라고 불리는 수소폭탄 역시 같은 시기에 이미 진행됐으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한 미사일 역량 역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충격적인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으려면 강력하게 대응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북한이 도발을 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을 북한이 달성하지 못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정밀 분석해서 대응하고 더 나아가 그 도발을 통해서 반드시 손해를 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북한의 도발을 차단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지난 2009년 4월 북한 두만강을 건넌 박충건 당선자는 15년이 지난 2024년 4월 한국 국회의원으로서 새로운 길을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불안정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북한 주민들을 잊지 않고 그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정은 정권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억압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단절시킨 상태에서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더 이상 그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하루빨리 직시하기를 바랍니다. 북한 주민의 의식은 과거와 다릅니다. 10년 전과 다르고 20년 전과 다릅니다. 북한 주민을 언제까지 속이고 눈을 가리고 귀를
닫아 놓을 수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다른 출구 전략을 찾아서 정상 국가로의 회귀를 바라고, 그래서 정말 북한 주민과 북한 지도자가 다 같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그런 노선을 하루빨리 채택하길 조언 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충건 위원은 자기가 북한에서 어떻게 처절하게 살아왔는지를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에서의 충격적인 삶을 한마디로 지옥과 같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 뒤에도 쭉 기사가 있지만 아시는 분들은 박충건 의원의 과거를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하고 국회를 발칵 뒤집어 엎은 박충건 의원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정말 전투력이 장난이 아니죠.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학자로서 발언만 한마디 해보시죠.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새로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법, 법원행정처 없애는 법, 법왜곡죄 처벌법, 그리고 사심제 도입법, 이런 법들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장 뭡니까? 새로운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 쭉 얘기하시는 거 보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고 굉장히 헌법학자로서 소신이 있으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불리하면 이렇게 피해 가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님의 소신은 권력에 아주 확실하게 줄을 서는 것이 소신이신 것 같아요. 이게 어긋나면 답을 못 하세요. 지금 좌파 진영 원로들도 이 법들에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명국가의 수치다라고 비판을 했죠. 그런 말 어떻게 소신 있게 한마디 못하십니까?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을 정말 보장해줘야 되는 방미통일위원장으로서 이게 업무 수행이 제대로 되겠는가라는 우려가 들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자, 정성산 TV에 제일 많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올라간 것도 박충건 위원님의 국회에서 이재명과 민주당 박살낸 거 아닙니까? 또 보시겠습니다. 박충건 의원이 아주 깔끔하게 김종철의 사상검증을 해버렸어.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입니까? 간단하게 예, 아니요, 동의한다, 아니다, 이렇게 한번 답해 보십시오. 북한은 헌법재판소 외부의 판례에 의하면 헌법적으로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반국가 단체적 지위와 남북 교류를 위한 협력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게 대답할 얘기입니까? 왜 이 이재명 정부의 공직 후보자들, 공직 인사들은 왜 이렇게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 동의하냐 아니냐 하는 말에 이렇게 분명하게 답을 못합니까? 헌법과 하나같이. 법률에 따른 판단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정권이 주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 연합과 연계 의혹이 있다고 하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뭐 지침이라도 주었습니까? 그렇게 답하라고? 아니요. 들어보십시오. 전 질문은 너무 자, 나간 겁니다. 자, 방해하지 마십시오. 김현지 부속실장 얘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북한이 주적인지 아닌지 이것도 바로 답을 못합니까? 분명하게. 박충건 자, 박충건 위원의 말 한마디에 국회가 발칵 뒤집어졌죠. 또 보시겠습니다. 언제 후보자의 추천이 됐는지 이런 것도 얘기를 못합니까? 11월 중성경이라고 11월 중순경 누구한테 연락받았습니까? 비서관으로부터 연락을. 혹시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한테는 컨펌 받았습니까? 저는 우리 정치권이 정상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인사청문회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 자체가 민주당에 의해서 장악된 브레이크 고장난 국회가 만들어낸 입법 폭거의 산물이라고. 박충건 의원님, 산물이기 이사 진행 때문에. 발언. 맞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임기가 보장된 이진숙 전 위원장을 법을 바꿔서 멀쩡한 방통위를 하나 없애버려 갖고 쫓겨난 건데. 이사 진행 발언이 아닌데요. 즉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인사청문회 자체가 그래서 없었을 거라고 인사청문회 얘기하는. 하지 말자고요. 그게 아니라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김정철 후보자 또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꾸 방해하지 마시고. 아니 시간 방해가 가잖아요. 아니고요. 들어보세요. 이사 진행 발언을 하십시오. 그 헌법재판소가 이제 지난 10월에 이진숙 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청구를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구가 적법하다가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 법 방통위 설치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가처분이 인용이 되고 방미통일법이 위헌으로 판단이 된다면 김종철 후보자는 설령 임명되더라도 위원장직위는 물론 방미통일의 존립 자체가 정당성을 잃을 것입니다. 언제 후보자의
권 의원이 아주 깔끔하게 김종철의 사상 검증을 해버렸어.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입니까? 간단하게 예 아니요 동의한다 아니다 이렇게 한번 답해 보십시오. 북한은 헌법재판소 외부원의 판례에 의하면 헌법적으로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반국가 단체적 지위와 남북 교류를 위한 협력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길게 대답할 얘기입니까? 왜 이 이재명 정부의 공직 후보자들, 공직 인사들은 왜 이렇게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 동의하냐 아니냐 하는 말에 이렇게 분명하게 답을 못 합니까? 헌법과 하나같이. 법률에 따른 판단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정권이 주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김일성 추정 세력인 경기동부 연합과 연계 의혹이 있다고 하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뭐 지침이라도 주었습니까? 그렇게 답하라고? 아니요. 들어보십시오. 전 질문은 너무 자. 나간 겁니다. 박충건 위원님에 대한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